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올 초 떠들썩했던 이 태영것에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설로 깜짝 놀랐던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갑자기 또 상장 폐지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 텐데요. 제목부터 한번 보실까요? 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일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인의 의견 거절, 바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왜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됐을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의견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영건설의 입장도 한번 마저 보도록 할 텐데요. 태영건설 측은 자본 잠식에 대해 보수적인 회계 처리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보시면 이의를 신청해서 상폐 사유 해소를 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태영건설의 상장 폐지 우려, 이를 극복하더라도 사실은 주주들에게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살펴드린 이 태영건설과도 공통분모가 있는 소식입니다. 저축은행이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무려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간단히 도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도표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연도별 단기 순이익을 본 건데, 자, 보시죠. 2019년에 1조 2천억 원, 2020년에는 1조 3천억 원, 그리고 21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단기순이익이 나왔고, 그리고 2022년에도 1조 5천억 원이 나왔는데, 이 지난해가 상당히 갑자기 부진해졌죠. 2023년 5,500억 원 정도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자,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에 따르면요, 전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5,559억 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위기를 2014년 하반기 흑자 전환으로 극복한 저축은행 업계인데요. 10년이 안 돼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조달 비용의 상승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충당금의 적립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축은행의 적자 전환과 관련해서 이 금감원의 대응까지도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체율까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연체율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체율은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상승하게 됐는데, 연체율이 6.55%, 전년 말의 3.4%에서 3.14%포인트 아주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연체율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의 반응인데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캠코 및 자체 PF 펀드 등을 통해서 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과 채무 재조정으로 연계 채권을 정리하는 등 건전성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라는 점 금감원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치솟는 물가, 이로 인한 식품의 가격 상승, 익숙하다 못해 지겨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소비자도 정부까지도 근심이 쌓이고 있는데요. 식품 업체들만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 보시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113.77로 1년 전 대비해서 3.1%가 올랐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식품 기업들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리온의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지난해입니다. 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뒀고요. 농심도 마찬가지 2,121억 원, 삼양식품이 1,468억 원, 빙그레가 1,122억 원, 풀무원이 620억 원 등 역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오너들의 급여까지도 크게 늘었다는 점까지 이 식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그리고 정부까지도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 입장들 전해드리면요. 첫 번째,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주요 식품기업들이 하락한 원재료 가격을 즉시 출고가와 소비자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도 식품업계를 겨냥하면서 연일 가격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달 13일에는 한운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그리고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식품 가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식품업계들의 실적 잔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기사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